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괴내생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없죠. 근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방법들은 지금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빚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저도 계속 이자 나가고 그러면 신경 쓰게 되는데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빚을 안 갚는 방법이죠. 그럼 안 갚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 갚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말하는 개인회생은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개인회생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제외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빚을 안 갚는 방법 첫 번째는 개인 채무 조정입니다. 개인 채무 조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개인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별적인 금융기관과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생긴 제도예요. 2024년 10월 17일에 처음 시행이 됐으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시행된 지 1년 좀 지난 거죠. 이 채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 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채무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만 원 이하의 채무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통신사에 대해서 기기할부금을 연체했다. 이것은 금융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 채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약 8만여 건이 신청이 있었고 그중에 약 7만 건 정도에 대해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원리금 감면이 3만 5천 건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변제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2만 5천 건 가까이 되고요. 분할 변제를 할 수 있게 된 경우도 1만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형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개인 채무 조정이 개별적인 채무 조정이라면 단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빚을 안 갚는 방법 2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신용카드 대란 때 처음 도입됐어요. 대상이 되는 채권은 역시 금융채권인데요.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은행, 카드사, 증권사, 그리고 대부업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도 대상 금융기관이 야야만 되기 때문에 개인 채무가 있다면 채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인한테 빌렸다, 가족한테 빌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체적인 채무 조정이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채권사에 대한 채무 총액에서 일정 비율 또 이자가 감면되게 됩니다. 워크아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 이 취지가 빚 안 갚는 방법이니까 워크아웃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작년 기준 18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어요. 지금까지 보면 개인 채무 조정으로 2달 만에 2만 명, 워크아웃으로 18만 명이 적용을 받았으니까 최소 20만 명이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빚을 안 갚는 방법 3번째는 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개인회생만 말씀드렸지 파산을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파산이라고 하면 그냥 망했다, 부도났다 이런 걸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이란 명백히 법률에 절차가 정해진 제도예요. 내가 파산했다라고 해서 파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으면 일체 채무가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금융채무든 사적 채무든 내가 계약 위반을 해서 생긴 채무든 모든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제일 좋은 제도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도 3번, 4번 파산을 했다고 해요. 물론 개인 파산이 아니라 법인 파산이지만 파산이라는 제도가 자본주의 하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예 중 하나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 사면을 했다. 파산이 특별 사면 같은 거예요. 법원이 판결이 있으면 채무가 다 면책되고 누구도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짐은 남을 수가 있죠. 이 파산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활용이 됐다는 것은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의미죠. 파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다가 IMF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란이 있으니까 파산이 활성화돼서 2000년대 중반에는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파산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쉬워서 서류만 내면 면접이나 이런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서 바로 파산 면책을 해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조건도 엄격해져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거나 자신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파산이 대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1만, 2만 명 정도만 파산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